안녕하세요. 대학 입시정보 메신저 만뜰레예요. 지금부터 2023학년도 정시 모집 서울지역 전문대학 입학 정보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가장 먼저 서울지역 전문대학 모집 일정과 모집 인원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면접 실기 일정과 전형 방법을 살펴볼게요. 세 번째로는 전문대학 개설 전공에 대해 알아보고, 네 번째로 전년도 보건계열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해 설명드린 후, 마지막으로 서울지역 전문대학의 특성화 학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서울지역 전문대학 모집 일정과 모집 인원이에요. 2023학년도 정시 모집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전문대학교는 정시에도 수시와 같이 원서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을 동일하게 실시하고, 합격자 발표와 등록 기간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정시 모집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2023년 2월 3일까지는 최초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일반 대학은 정시 모집에 군이 있지만 전문대학은 대학별 자율적으로 전형 기간을 운영하고요.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일반 대학과 같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정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직후인 2023년 1월 13일부터 미충원된 인원을 2023년 2월 28일까지 대학에서 자율 모집으로 모집하는데요. 정시 모집 이후 학생 모집을 일반 대학은 추가 모집이라고 하지만 전문대학은 자율 모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모집 인원의 규모 및 전형 방법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서 마감 시간은 18시가 일반적이지만 대학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요. 마감 시간에 관해서는 대학 홈페이지의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수시 모집에 지원해서 한 개 대학이 합격한 경우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모집 지원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서울지역 전문대학 정시 모집 인원 및 학제, 소재지 현황을 정리한 표예요. 서울지역에는 동양미래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대학교, 숭이여자대학교, 인덕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등 9개의 전문대학교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정원 대비 약 8%에서 30%까지의 인원을 모집하지만 수시 2월 인원 발생 등의 영향으로 모집 인원은 대학과 학과마다 최초의 계획과는 상이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모집 인원의 변화를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서울 지역 전문대학의 정시 모집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큰 편인데요. 특히 이런 현상은 학과 경쟁력이 강한 보건의료 계열이나 아동교육 계열에서 두드러지죠. 또한 정시 모집 전형 방법이 매우 다양해서 자신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는 전형 방법을 선택해 지원하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보다 수시 2월 인원 발생이 적고 자율 모집 규모도 적기 때문에 정시에 적극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서울지역 전문대학의 면접 및 실기 일정과 전형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전문대학은 정시 지원에서 대학 간 복수 지원 및 입학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의 일정이 겹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일정을 감안해서 지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면접고사는 2023년 1월 17일 한양여자대학교를 필두로 1월 29일까지 5개 대학에서 실시되고요. 실기고사는 2023년 1월 16일 인덕대학교의 방송연예과를 시작으로 1월 29일까지 5개 대학에서 실시됩니다.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시간도 대학별로 다르고 운영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 모집 요강이나 입학처 문의를 통해 꼭 확인한 후에 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서울 지역 전문대학의 정시 모집 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양미래대학교는 전체 모집 단위에서 교과 성적 36, 출결 4, 그리고 수능 성적을 60으로 반영해서 선발하는데 출결 중 미인정 결석만 반영합니다. 명지 전문대학교는 일반 전형에서 실기 위주 전형, 면접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 등 다양한 전형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실기 위주 전형에서 실용음악과와 연극영상학과는 교과 20에 실기를 80 반영하고 사회체육과는 교과 40에 실기를 60 반영합니다. 또한 산업디자인과는 수능 20에 실기를 80 반영하고요. 면접 위주 전형은 항공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데 교과 40에 면접 60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에 해당하는 학과는 교과 20에 수능 80을 반영한다고 해요. 학생부 위주 전형에 해당하는 학과의 경우는 수능 반영 없이 교과 100으로 선발하고요. 정원 내 특별 전형인 대학 자체 기준 선발 전형 학과인 미래융합학부는 면접 60에 서류를 40 반영해서 선발합니다. 정원 외 특별 전형인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서류로 전적 대학 성적이 반영되고요. 실기 실시학과나 면접 실시학과의 경우 일반 전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실기와 면접이 반영됩니다. 실기나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학과는 모두 전적 대학 성적을 100% 반영해서 선발해요. 농어촌 학생이나 기회균형 선발에서는 수능 성적 반영 없이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데요. 실기 및 면접 실시학과의 경우는 일반 전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실기와 면접이 반영됩니다. 실기나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과는 모두 전적 대학 성적을 100% 반영해서 선발하고요.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미래융합학부와 재외국인, 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전형은 모두 면접 60에 서류 40을 반영해서 선발합니다. 배화여자대학교는 일반 전형은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데 교과가 20 반영되고요. 전문대 이상 졸업자나 특성화고 졸업자 중 재직자를 위한 전형은 모두 수능이 반영되지 않고요.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전직 대학 성적을 100% 반영하고 특성화고 졸업자 중 재직자를 위한 전형은 고교 성적을 100% 반영해서 선발하죠. 삼육보건대의 경우는 일반 전형은 모든 학과에서 수능 100을 반영해서 선발하고요. 간호학과와 치위생과에서 선발하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형에서는 면접 40에 서류 60을 반영해요. 교태융합과와 의료정보과에서 모집하는 순수 외국인 전형에서는 면접 60, 서류 40을 반영해서 선발합니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간호학과만을 모집하는 단일 모집 대학으로 일반 전형, 농어촌 전형, 기초 및 차상위 전형 모두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요.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 전형의 경우는 전적 대학 성적을 40 반영하고 면접을 60 반영해서 선발하고 재외국인 및 외국인 전형은 면접 100으로 선발합니다. 서울대학교도 다양한 전형 요소를 반영해 학생을 모집하고 있죠. 수능과 면접, 실기, 서류 등을 학과와 전형 자격에 따라 다양하게 반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수능 위주 전형은 교과 40에 수능 60으로 선발하고요. 일반 전형 중 실기 위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영화, 방송, 공연, 예술학과와 웹툰 스토리텔링학과는 교과 40에 실기 60으로 수능 반영 없이 선발하죠. 또한 일반 전형 중 면접 위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레저 스포츠학과의 경우도 수능 반영 없이 교과 40에 면접 60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격 조건이 필요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형의 경우 실기 위주 선발학과는 실기 60에 전적 대학 성적을 40 반영하고 면접 위주 선발학과는 면접 60에 전적 대학 성적을 40 반영하는데요. 실기나 면접을 실시하는 학과 외의 학과의 경우는
전적 대학 성적을 100% 반영해서 선발합니다. 그 외의 전형 유형은 모두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해서 모집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선발하는 만큼 모집 인원과 반영 방법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 유형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꼼꼼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숭의 여자대학교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과 연기예술과와 실용음악과에서 운영하는 실기 위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교과 40에 수능 60을 반영하고 실기 위주 전형에서는 교과 20에 실기를 80 반영합니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를 모집하는 정원외 전형에서는 실기 위주 전형을 운영하는 연기예술과와 실용음악과를 제외하고 모두 전적대학 성적을 100% 반영해서 선발하고요. 실기 위주 전형은 실기 80에 전적대학 성적을 20 반영합니다. 인덕대는 일반 전형을 수능 위주와 실기 위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나눠서 모집하는데요.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학과는 글로벌 항공서비스학과이고 실기 위주 전형 모집학과는 디지털 산업 디자인학과, 시각 디자인학과, 주얼리 디자인학과입니다. 이외 일반 전형의 다른 모집학과는 모두 수능 위주 전형 모집학과로 교과 40에 수능 60을 반영하고 실기 위주 전형은 교과 40에 실기 60을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해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모집하는 글로벌 항공 서비스학과는 교과 성적만 100% 반영하고요. 정원외 전형인 재외국인 및 외국인은 모집학과에서 모두 서류 100으로 선발하죠. 마지막으로 한양여자대학교 역시 일반 전형을 수능 위주, 실기 위주, 면접 위주 전형으로 나누고 각각 수능 60, 실기 60, 면접 60을 반영하는데요. 먼저 일반 전형의 수능 위주 전형은 교과 40에 수능을 60 반영하고요. 실기 위주 전형 학과인 산업디자인과, 영상 콘텐츠과, 시각 미디어 디자인과, 스포츠 건강학과, 문예창작과, 실용음악과는 교과 40에 실기를 60 반영합니다. 반면 면접 위주 전형 학과인 호텔 관광과, 항공과, 비서인재과 등은 교과를 반영하지 않는 대신 수능을 40, 면접을 60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죠.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특별 전형 중 특성화고 출신자, 자격증 소지자, 취업자 등을 위한 전형을 운영하는 학과에서는 수능이나 별도의 다른 요소의 반영 없이 오로지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전문대 이상 졸업자를 위한 전형에서도 실기를 요구하는 실용음악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 전체에서 전적대학 성적을 100% 반영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만 실용음악과의 경우는 실기를 60 반영하고 나머지 40%만 전적대학 성적으로 반영해요. 농어촌 및 기회균형 전형에서는 면접을 요구하는 호텔 관광과, 항공과, 비서인재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 전체에서 교과 성적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면접 실시학과인 호텔 관광과, 항공과, 비서인재과의 경우는 면접을 60% 반영하고 나머지 40%는 수능 성적을 반영해서 선발합니다. 재외국인 및 외국인을 위한 전형에서는 모든 모집학과에서 서류 100%로 선발하는데요. 자세한 요구 조건 및 준비 서류는 모집 요강을 참조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계속해서 서울 지역 9개 대학의 전공 개설 현황을 안내해 드릴게요. 전공을 13개 분류로 나눠서 소개하고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전공별 모집 인원을 함께 표기해서 구성했는데요. 먼저 간호보건 계열입니다. 서울에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학교는 삼육보건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대입니다. 서울여자간호대는 간호학과만 모집하는 단일학과 모집대학이고요. 치위생과는 삼육보건대와 한양여대에서 모집하고 나머지 보건의료정보, 보건행정, 의료정보과는 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 숭의여대, 한양여대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 수어 계열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관련 학과의 경우는 명지전문대, 대화여자대, 서일대,
인덕대, 한양여자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어요. 여기서 서일대의 미디어 출판학과는 3년제랍니다. 문예창작학과는 명지전문대와 한양여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명지대학교에서는 지적공간정보학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항공 관련 학과는 명지전문대, 인덕대, 한양여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면접의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호텔 관광과 글로벌 관광 콘텐츠과, 관광 서비스 경영학과 등은 동양미래대, 대화여대, 숭의여대, 인덕대, 한양여대에 개설되어 있고 역시 면접 반영 비율이 높아요. 노인복지학과는 삼육보건대에서 유일하게 모집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관련 학과는 명지전문대, 서울대, 숭의여대, 인덕대, 한양여대에 개설되어 있고 특히 명지대에는 사회복지 상담 관련 학과가 다수 개설되어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 공공행정서비스 상담과, 대화여대에서 행정서비스과, 한양여대에서는 행정실무과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관리과는 동양미래대학교에 있으며 문헌정보과는 명지전문대와 숭의여대에서 모집 운영합니다. 계속해서 경영유통물류 비서관련학과예요. 동양미래대에서는 세무회계학과와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빅데이터 경영과, 유통마케팅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고요. 명지전문대는 산업경영공학과와 세무회계과, 세무회계융합과, 부동산 경영과, 경영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화여대는 비서사무과를 필두로 세무회계과, 스마트 경영과, 국제무역물류학과가 개설되어 있고요. 서울대에서는 세무회계학과, 자산법률학과, 스마트 경영학과가 개설되어 있어요. 숭의여대에서는 세무회계과, 서비스 경영과, 비서사무행정과가 개설되어 있고 인덕대에는 산업경영공학과, 세무회계학과, 스마트 경영비서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여대에는 비서인재과와 서비스 경영과, 세무회계과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는 명지전문대, 배화여대, 서일대, 숭의여대, 한양여대에 개설되어 있고요. 아동보육과는 배화여대, 삼육보건대, 숭의여대, 한양여대에서 모집하며 한양여대의 아동보육과는 3년제입니다. 농축산, 애완, 식품조리 분야에는 식품영양학과, 조리학과, 외식산업과가 분류되어 있는데요. 외식산업, 조리, 식품영양학과는 배화여대, 서울대, 숭의여대, 한양여대에서 운영되며 이 중 배화여대는 조리학과를 전통조리와 외식조리 디저트과로 나눠서 모집합니다. 건축학과는 모두 3년제고 동양미래, 서울대, 인덕대에서 모집하고요. 명지전문대 토목공학은 2년제지만 서울대 건설시스템공학이나 인덕대 도시기반시설공학과 스마트 건설 방재학과처럼 토목 시설 관련 학과는 모두 3년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실내건축과 실내건축 디자인은 동양미래대와 인덕대의 두 군데에서만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대는 특성화학과인 기존의 스마트 승강기 학과를 디지털 트윈 엘리베이터 학과로 명칭을 변경했답니다. 자동차 관련 학과는 서울대의 스마트 자동차 공학과와 인덕대의 기계자동차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기계공학 관련 학과는 동양미래대, 명지전문대, 인덕대에 개설되어 있어요. 메트로닉스 공학과는 인덕대에서 운영되고 있고 로봇공학과와 자동화공학과는 동양미래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 관련 학과는 동양미래대, 명지전문대, 서울대에 개설되어 있고 4차 산업시대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전자공학과와 정보전자공학과는 동양미래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어요. 최근 산업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학과들은 동양미래대, 명지전문대, 서울대, 인덕대에 개설되어 있고요.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들은 동양미래대, 명지전문대, 대화여대, 서울대, 숭의여대, 인덕대, 한양여대 등
많은 학교에 개설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관련이나 IT 관련 학과도 동양미래대, 명지전문대, 대화여대, 서울대, 인덕대, 한양대학교에 개설되어 있고요. 명지전문대는 드론 정보공학과 인터넷 보안공학처럼 드론, 보안 관련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양여자대학교는 빅데이터과를 개설 운영하면서 미래산업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명화학공학 관련 학과는 동양미래대, 서울대에 개설되어 있으며 식품공학 관련 학과는 바이오융합학과가 유일하게 동양미래대에 개설돼서 모집하고 있어요. 방송 메이크업과 뷰티융합 관련 학과는 명지전문대와 인덕대, 삼육보건대에 개설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명지전문대와 인덕대의 뷰티 매니지먼트와 방송 뷰티 관련 학과는 하부에 전공을 세분화해 모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덕대 게임 앤 VR 콘텐츠 디자인학과, 서울대의 VMDN 전시 디자인학과, 대화여자대학교의 한복문화 콘텐츠과, 한양여자대학교의 니트 패션 디자인과처럼 독특하고 세분화된 전공들이 개설되어 있는 점도 눈에 띄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는 명지전문대, 서울대에서 모집하고 있고요. 공예 관련 학과는 명지전문대, 서울대, 숭의여대, 인덕대, 한양여대에 개설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얼리 디자인학과는 숭의여대와 인덕대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예과의 경우는 이름을 리빙 세라믹 디자인 혹은 세라믹 디자인으로 바꾸어서 모집하고 있으며 인덕대, 한양여대에 개설되어 있어요. 미용, 공연, 실용음악, 체육, 미술 관련 학과들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학과 명칭과 운영 특성을 다변화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방송, 연예 관련 학과는 명지전문대, 서울대, 숭의여대, 인덕대에 개설되어 있고요. 실용음악 계열은 명지전문대, 한양여대에 개설되어 있으며 한양여대는 3년제로 운영합니다. 체육 관련 학과는 명지전문대, 서울대, 한양여대에 개설되어 있고 최근 사회적 변화에 맞춰 서울대의 웹툰 스토리텔링 학과와 인덕대의 웹툰 만화학과가 개설되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전년도 서울지역 보건계열 입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건계열 학과 개설이 많지 않은데요. 서울지역은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보건행정 관련 학과만 개설되어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호학과입니다. 삼육보건대학교만 일반 전형에서 수능 반영 지표로 100분위를 반영하고 서울여자간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는 모두 표점을 반영하는데요. 서울대만 교과를 40% 반영하고 서울여자간호대와 삼육보건대학교는 모두 수능만 반영해서 선발했어요. 서울대는 일반 전형에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을 운영하는데요. 합격자 내신 평균점이 1.93이고 최저점이 2.19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육보건대의 경우 수능 100분위를 학교 반영 방법으로 반영할 때 평균 86, 최저점이 84이고 서울여자간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경우도 표점 합이 서울여자간호대학은 평균 276.5이고 최저점이 271점, 서울대는 평균 258.3점, 최저점이 250점으로 나타나는 등 평균 점수와 최저점 간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높은 합격선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치위생과는 삼육보건대와 한양여대에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일반 전형은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삼육보건대에서 합격자 평균 100분위가 82.7, 최저 100분위가 80.23점을 보여줬고요. 내신이 반영되는 한양여자대학교에서도 표점 합산 점수가 합격자 기준 평균 378.5점, 최저가 359.5점으로 상대적으로 간호학과보다는 평균과 최저점 사이에 차이가 나지만
높은 지원율과 합격선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지 전문대에 개설되어 있는 보건의료정보과는 일반 전형 합격자 최저점을 전년도 결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반 전형 중 수능 반영 전형의 경우는 합격자 최저점이 수능 표준 점수 및 환산점 합산 점수 기준으로 218점이고 내신은 반영 학년인 3학년 내신 성적 기준으로 5.45가 제시되어 있어요. 일반 전형 중 학생부 위주 전형은 수능을 반영하는 전형과 달리 2학년 내신 성적만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 합격자 최저점은 내신 기준으로 5.08로 수능 반영 전형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보건행정과도 일반 전형에서 수능 60에 교과 성적 40을 반영하죠. 이에 따른 수능 표점 합은 평균이 373.9이고 최저점이 361.5입니다. 내신 등급은 평균 3.9에 최저점이 4.5로 발표되어 있어요. 2023년 서울지역 전문대학 정시 입학정보 안내 순서의 마지막인 서울지역 전문대학의 특성화학과 및 학사 학위 전공 심화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지역 전문대학교는 사회적, 산업적 요구와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습 요구에 대응해서 특성화학과와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많이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동양미래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시스템 엔지니어를 양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와 인본적 가치와 감성적 만족을 기반으로 실내 디자인을 창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실내 환경 디자인과를 특성화학과로 내세우고 있어요.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은 자동화 공학과의 주간 과정을 제외하면 모두 야간 과정으로 운영하는데요. 공학 계열의 11개 학과와 인문사회 계열의 경영학과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일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명지전문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서비스 분야를 특성화하고 직무와 연계된 3년제 실무중심학과인 인터넷보안공학과와 융합적 사고와 맥락적 이해를 기반으로 현장 실습 중심의 전문화된 디자이너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디자인학과, 통섭적이고 창의적인 유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목표를 가진 유아교육과를 특성화학과로 내세우고 있어요. 또한 명지전문대는 5개 계열 총 23개 학과에서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간학과와 야간학과를 학과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서 계속학습 요구와 일학습 병행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모집 및 운영 규모가 상당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대화여자대학교는 인성교육을 중시하며 교사가 갖춰야 할 창의융합적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유아교육과와 패션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지식과 예술적 감각, 기술을 지닌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패션 산업학과, 지식정보 시대의 빅데이터, IoT, 모바일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인공지능, 통신, 보안 관련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지닌 소프트웨어 공학과를 특성화학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은 모두 야간 과정으로 운영하며 공학 계열 2개 학과와 인문사회 계열 2개 학과,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에서 3개 학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육보건대학교는 8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과학적 지식과 임상 실무 능력 및 인간 존중의 돌봄을 실천하는 전문 간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간호학과와 전문 치위생사 배출을 위해 이론과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치위생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물론 인성을 갖춘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아동보육과를 특성화학과로 내세우고 있고요. 학사학위 전공 심화 제도는 간호학과, 치위생과,
아동보육과 이렇게 3개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학과를 제외한 2학과는 야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단일학과 모집 대학인 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학사학위 전공 심화 제도도 간호학과에서 운영하며 야간의 수업 연하는 1년으로 운영돼요. 서울대학교는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운영하며 핵심 기본 간호술 경진대회 및 국가고시 특강 프로그램 운영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간호학과와 유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 중심 교육과 현장 중심 교육 운영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유아교육학과를 특성화학과로 소개하고 있죠. 서울대학교도 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 계열 등 총 4개 계열 21개 학과에서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야간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숭의여자대학교는 창의 인성을 겸비한 전문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유능한 교사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아교육과와 늘어나는 가족복지 수요를 반영해서 산학협력 및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사회복지과, 그리고 학문과 예술 융복합 교육을 통해 영유아를 보호하며 창의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보육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아동보육과를 특성화학과로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인문사회, 자연과학 계열의 2개 계열 총 5개 학과에서 야간 과정으로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덕대학교는 방송문화산업의 전문 소양과 예능을 갖춘 엔터테이너 양성을 목표로 하는 방송연예과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미래형 프로그래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생활도자와 전통도자 제작 능력을 기반으로 실무 능력과 융합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디자이너와 아티스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리빙세라믹 디자인학과를 특성화학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덕대학교도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의 총 3개 계열 17개 학과에서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체능 계열에서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특색이 있어요. 한양여자대학교는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인문사회, 예체능, 공학, 자연과학 계열의 4개 계열 총 19개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덕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예체능 계열 상당 학과에서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역 전문대 정시 모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서울 지역 전문대학교 모집은 다른 지역에 비해 수시와 정시의 모집 인원이 분산 배치되어 있다는 점과 수시와 정시의 모집 인원이 분산 배치되어 있다는 점과 다양한 전형 방법을 사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서울 지역 전문대학교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라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전형 방법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 정시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2월 인원으로 인한 모집 인원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지원 전략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